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역시 고민을 하시는데요. 11살과 9살, 익성이와 주성이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오늘 이범 교육평론가님이 출연하신다기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저는 학창시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결국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부모가 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는 진로를 정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진로를 정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신 아빠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좀 신뢰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과인데, 만약 공부를 잘한다, 그럼 아마 분명히 부모님이 의대에 가라고 하실 거예요. 거의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걔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왜냐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에서 받는 대접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의대를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생애 소득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대 선호현상이 다른 나라도 의대는 다 인기학과입니다. 유럽에도 의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국은 그게 좀 더 극단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아이들도 따라가는데 그거는 전 나무랄 일이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좀 제외하고 의대 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좀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 효녀다. 요즘 시대의 효자 효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예요. 왜냐면 이게 한 중학생 정도 학부모면 느끼실 거예요. 한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너 좋아하는 과목 뭐니?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뭐 있니? 없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런 걸 좀 발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묻혀서 키우다 보면 중학생쯤 돼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또 세계적으로 재미없는 교육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TIMSS, TIMSS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대상 평가가 있는데 수학과 과학에 대한 성취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흥미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세계 2, 3위권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흥미도,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면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 키우면서 많이 가졌던 신조 중에 하나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열심히 시키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저도 영어 교육 꽤 열심히 시킨 편이에요. 하지만 영어를 그렇다고 싫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빡센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사춘기 때 튕겨져 나가는 애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얻게 된 반면교사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고, 그럼 어떤 분야가 됐던 간에. 그리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 나이에 그걸 싫어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결국 그렇게 끌고 가다가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에 부딪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완전히 벽에 부딪히는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효자 효녀여서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책에 자세히 써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공부와 관련된 실용적 정보는 이 책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로라든지 전공 선택, 또 취업,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책에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의 12장이에요.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정기 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몇백 명씩 뽑아가지고 막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정기 채용이 많이 줄고 있고, 수시 채용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수시 채용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뽑아요. 그러니까 잡을 정해놓고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뽑을 때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 정기 채용은 이 사람을 뽑고 몇 달 동안 교육 훈련을 시키고 나서 배치하기 때문에 뽑을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뽑습니다. 이 정기 채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기 채용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뽑게 돼요. 이거도 잘하고 저거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근데 수시 채용은 다른 게, 수시 채용은 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해놓고 뽑거든요. 그러면 잡의 구조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잡의 구조가 뭐냐. 잡은 영어로 이제 제가 책에 소개해놨습니다. 스킬셋, 스킬들, 여러 스킬들이 결합돼서 잡을 이뤄요. 제가 책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웹기획자의 스킬셋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는 누군가 다 기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웹기획자의 스킬셋,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공학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잘할 필요는 없지만. 두 번째로 경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패션 업체에서 웹기획을 한다. 그럼 패션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내가 금융업계에서 웹기획을 한다.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 디자인 능력이 필요해요. 디자인 능력은 웹이란 건 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니까 디자인 감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네 번째가 여러 가지 기초 역량인데 의사소통 능력, 뭐 협업 능력, 외국어 능력,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잡인데 이게 공학적 능력, 경영적 능력, 디자인 능력, 뭐 그리고 기초 역량으로서 뭐 외국어 능력이나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금희 선생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금희 씨가 가진 능력, 스킬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이 결합돼서 지금 직업이 하나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과하고 문과가 전혀 달라요. 이과는요, 대학에서 하라는 전공을 열심히 하면요, 스킬셋이 대충 갖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너무 유명한 예가 의대고요. 또 있죠? 간호학과. 간호학과 다녀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건축을 전공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면 직업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대충 갖춰져요. 문제는 문과예요. 문과는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심리학을 전공했다. 열심히 하면 뭐 나름대로 좋은데 요구하는 스킬 중에 한두 개 갖추는 겁니다. 나머지 중요한 거 한두 개는 자기가 추가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이과는 그냥 전공 정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문과는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문과는 문과가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문과가 더 자기주도적이어야 되고 문과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문과 성향이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더 장사도 시켜보시고 다양한 경험도 하게 하고 여행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끝으로 제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는 뭘 할지 아직 못 정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이 더 많죠. 그러면 여러 이 직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스킬들이 있어요. 어떤 스킬은 이 잡에도 쓰이고 저 잡에도 쓰이고 그 잡에도 쓰이고 공통적으로 이제 쓰이는 스킬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두 개만 제가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코딩이에요. 코딩.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잡, 저런 잡, 여러 직업에 코딩 능력을, 코딩이라는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잡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고 또 하나는 영어예요, 영어. 제가 책에도 자세히 써놨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게 수능 영어하고는 좀 달라요. 진짜 이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데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가 영어랑 비슷하니까 굉장히 잘 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좀 언어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공교육이 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애가 이과라면 큰 걱정 없습니다. 이과일 것 같다 그러면 뭐 전공 유망해 보이는 걸 정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문과라면 마인드를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문과일 것 같다 하면 문과지만 코딩이라든지 또 외국어,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좋습니다. 이런 능력을 꾸준히 뭐 수능 시험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걸 좀 베이스에 깔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뭘 좋아하는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한 그런 학생, 학부모에게 제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에요. 예.